여러분,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기운이 뚝 떨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날마다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 믿고 먹던 것들 중에서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강 하나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조리법과 주의점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면역 좀 챙겨보자며 생강청을 꺼내 드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강청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겨울 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일까요? 몸은 따뜻해지지 않고 오히려 피로감이 더 심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생강청은 생강보다 설탕을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당분이 많아지면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체온은 오히려 떨어지고 염증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혈당 변동은 신경과 혈관, 심장 모두에 영향을 주죠. 생강이 좋은 성분은 극히 일부만 섭취하면서 설탕은 몇 배로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생강청 두세 숟가락이면 설탕만 20g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북 군위에 사는 남상득 어르신은 79세로 겨울마다 생강청을 마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지고 새벽마다 가슴 두근거림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니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니 생강청부터 끊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당 없는 생강 활용법을 배운 뒤 방법을 바꾸자 그해 겨울엔 감기 한 번 없이 지내셨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당을 빼고 생강만 제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생강은 그 자체의 효능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합니다. 굳이 설탕을 더해서 효과를 반으로 줄일 필요가 없죠. 생강청 대신 가열이나 절임 없이 생강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하세요. 겨울 건강 음료는 향과 성분 중심으로 바꾸면 당 섭취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강 본연의 매운맛과 따뜻한 기운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설탕에 가려져 있던 진짜 생강의 힘을 이제 제대로 경험해 보세요. 챕터 2. 생강이 진짜 약효. 생강은 그냥 갈아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매일 먹어도 별로 달라진 걸 못 느끼셨다면 바로 조리 방식 때문입니다. 같은 생강이라도 어떻게 손질하고 가열하느냐에 따라 몸에서 느끼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강은 가열 방식에 따라 성분이 완전히 바뀌는 식재료입니다. 생생강엔 소화를 돕는 진저올이 많고 찌면 강력한 항염 성분인 쇼가올이 만들어집니다. 이 쇼가올이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냥 먹으면 소화는 잘 되지만 체온은 잘 안 오르고 찌면 체온이 오르면서 염증도 잡아주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 손발이 찬 분들, 관절이 쑤시는 분들에게는 쇼가올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부산의 박영미님은 68세로 손가락 관절 통증으로 컵도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붓고 주먹도 제대로 쥘 수 없을 정도였죠. 생강만 갈아 마시다가 찐 생강을 갈아 먹으면 더 좋다는 말을 듣고 바꾼 뒤 2달 만에 아침 부종이 거의 사라졌다며 놀라워하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느낌도 다르고 통증도 확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찐 생강을 꼭 챙겨 드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찜기에서 20분 찌고 불 끄고 10분 뜸 들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쇼가올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20분은 꼭 지켜주시고
그 이후에는 불을 완전히 끄고 뚜껑 닫은 채로 10분 더 기다려 주세요. 이 여열이 생강 속까지 골고루 익히면서 성분 전환이 마무리됩니다. 30분 이상 찌면 오히려 성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타이머 맞춰놓고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찐 뒤 바로 뚜껑 열지 말고 꼭 10분 뜸 들여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생강의 효능을 2배 이상 끌어올립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어려운 건 좋은 건 알지만 매일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생강도 마찬가지죠. 껍질 까고 썰고 갈고 이 과정이 번거로워서 며칠 못 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귀찮으면 안 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작심삼일로 끝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데 생강을 큐브 형태로 만들어두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필요할 때 한 조각만 꺼내 넣으면 끝입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쓸 수 있고 녹이거나 다시 손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다른 재료와 만났을 때 효과가 커지는 식재료입니다. 레몬과 만나면 비타민 흡수가 좋아지고 강황과 만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되며 대추와 만나면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백질이나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서울 강동구 조춘식 어르신은 74세로 저녁마다 발 시림 때문에 양말을 2겹씩 신고 주무셨습니다. 한겨울엔 전기장판을 최고로 틀어도 발끝이 얼음장 같았죠. 잠들기까지 1시간 넘게 걸리고 새벽에 추워서 깨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생강 큐브를 레몬차에 넣어 2주간 마신 뒤 밤에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됐다며 가장 크게 변했다고 말하셨습니다. 발이 따뜻해지니 잠도 빨리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도 든다고 하세요. 지금은 매일 저녁 한 잔씩 꼭 챙겨 드신답니다. 생강 큐브는 차, 라떼, 요리, 생선구이 등 어디든 넣기 쉽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에 큐브 하나, 점심 된장찌개에 큐브 하나, 저녁 생선 굽기 전에 큐브 하나, 이렇게만 해도 하루 권장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뜨거운 끓는 물보단 따뜻한 물 80도에서 90도 정도가 성분을 더 잘 지켜줍니다. 끓는 물에 바로 넣으면 휘발성 성분이 날아가니까 살짝 식혀서 넣으세요. 요리에 넣을 때는 마지막 단계에 넣어 생강의 성분과 향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면 매운맛만 남고 효능은 줄어듭니다. 생강만 잘 챙기면 건강해진다 생각했는데 막상 사보면 어떤 생강이 좋은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향도 다르고 매운맛도 다르고 색도 다르니까요. 시장 가면 생강 종류만 서너 가지는 되는데 뭘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생강은 크게 햇생강과 숙성생강, 즉 묵은 생강으로 나뉩니다. 햇생강은 부드럽고 생으로 먹기 좋고 숙성생강은 진저올 함량이 높아 약효용으로 더 좋습니다.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숙성생강이 훨씬 유리합니다. 매운맛도 강하고 향도 진하죠. 특히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으므로 가능한 한 유기농 생강이 안전합니다. 일반 생강은 껍질을 깎아내야 하지만 유기농은 껍질째 써도 되니까 손질도 간편하고 영양도 더 많이 챙길 수 있습니다. 전북 익산 문경자님은 71세로 생강 맛이 늘 제각각이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떨 땐 맵고 어떨 땐 싱겁고 향도 약하고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답답하셨죠. 그러다 지인에게 얻은 숙성생강을 써보니 차 맛과 매운 향이 너무 다르다며 그 뒤로는 꼭 숙성생강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맛을 알고 나니 다른 생강은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 하세요. 지금은 직접 농가에서 숙성생강을 받아서 쓰신답니다. 숙성생강, 유기농 생강을 선택해 껍질째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관만 잘해도 효능이 오래 유지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냉동 3개월, 냉장 2주를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동실에 넣을 때는 얼음틀에 큐브로 만들거나 얼음틀이 없다면 생강 페이스트를 지퍼백에 평평하게 얼린 뒤 조각 내 사용하세요. 냉장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에 싸서 밀폐 용기에 넣으면 2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니 물기는 꼭 닦아내세요. 생강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갔지만 시니어에게는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하게 먹으면 속쓰림, 두근거림, 더부룩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 생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혹시 생강 드시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크게 돕는 만큼 혈관과 위장에 자극이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 있는 분, 열이 많은 체질, 고혈압이 있는 분은 양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생강의 매운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빈속에 먹으면 속쓰림이 생길 수 있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생강이 혈압을 더 낮출 수 있어서 어지러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 서산의 이혜룡 씨는 76세로 생강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몇 숟가락씩 먹다가 오히려 속이 쓰리고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진하게 타서 마셨더니 속이 쓰리고 낮에는 두근거리고 밤엔 잠이 안 오더래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먹었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양을 줄이고 저녁 식사 후 따뜻하게 마시기 시작하자 부담은 줄고 따뜻함만 남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루 한 번, 저녁 식후에만 적당량 드신다고 하세요. 생강은 하루 4g에서 6g, 즉 작은 티스푼 반에서 하나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죠. 위장이 약하신 분은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열이 많은 분은 대추나 국화와 섞어 부드럽게 조절하세요. 고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한 조각의 생강, 하루 한 잔의 따뜻한 차,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어느 날 올해는 정말 다르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 겨울 여러분의 손발이 좀 더 따뜻해지고 밤잠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기운이 한층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겨울을 바꿉니다.